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 중에서 가장 무겁고 하지만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주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청년 고용 위기입니다. 2025년 11월 지난달 발표된 국가데이터처의 고용 동향에서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9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통계로만 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청년 고용은 한국 경제의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일자리 시장에서 밀려난다면 그 여파는 우리 경제 전체에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통계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끝나지 않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청년 세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주식시장, 경제, 개인 재테크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청년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건 소비 쿠폰 효과가 종료되면서 서비스업 일자리까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렛츠고! 먼저 청년과 65세 이상 고용률을 한번 보시면 정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청년층 15세에서 29세까지 고용률이 지난해 5월 이후에 19개월째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44.3%로 전월 동월 대비 1.2%포인트 감소했고요. 19개월 연속 하락하는 게 정말 큰일입니다. 청년 고용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6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포인트나 개선되면서 뚜렷하게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청년층이 이끌어 가나요? 아니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이끌어 가나요? 청년층의 고용은 계속적으로 장기 부진인데 오히려 65세 이상 고용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뚜렷하게 대비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작년 이맘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는데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직도 취업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어씀 인구가 역대 최대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쉬어씀 인구가 20대에서 30대로 확산되고 있고요. 전월 기준으로 254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5.5%를 기록했고요. 20대에는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그런 청년들이 30대가 되면서 사실상 구직 활동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고용 활력이 상실되고 있고 한국 미래 경제에 심각한 경고 신호가 계속적으로 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정치 뉴스 그리고 연예인 뉴스로 이목 끌기만 하고 이렇게 미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월 고용 동향을 보시면 전체 취업자 수로 보면 역대 최대라고 하면서 언론은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취업자가 늘었다 이런 흐름이 아니라 청년층 15세에서 29세 한국 미래를 책임질 인구가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전체 평균에 속지 말고 연령대별 구조를 꼭 확인하면서 한국 미래 성장 원동력이 꺼져가고 있는지 다시 살아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청년층 고용 한파가 19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장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진실이 전체 취업자 수 역대 최대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먼저 기업들의 채용 방식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로 신입을 공채했지만 지금은 경력직과 수시 채용 선호를 합니다. 즉 현재는 즉시 업무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고 신입 또는 사회초년생은 점점 채용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를 봐야 되는데 한국은 제조업의 나라인데 제조업이 17개월 연속 부진이고요. 건설업 역시 19개월 연속 부진입니다. 이렇게 고용이 좋지 않으니 당연히 숙박과 음식업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최근 소비 쿠폰 효과도 사라지면서 다시 감소로 전환되고 있는 거죠. 결국 청년들이 일해야 할 고임금 일자리가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현재 기업들도 예전에는 3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챗GPT, AI를 활용해서 1명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앞으로 AI 그리고 로봇 발전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무시 못합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언론, 그리고 그 언론 뉴스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국가에서 주는 소비 쿠폰, 이런 복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점점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도 월급 벌어도 부동산 가진 사람과 빈부 격차가 계속 커지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가고 있고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에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실업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니 바쁜 일상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한 사회생활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출근할 바에 차라리 18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죠. 이렇게 서민들이 쉬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쉬어가는 걸 장려하고 있는 게 현재 국가의 모습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기업 문화, 그리고 산업 구조, 노동시장 제도 등이 결합돼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복합적 구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고요. 지금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서울 강남 아파트 부동산 가격만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어차피 청년들의 미래는 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정치할 때 폭탄이 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요?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고 외환보유고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계속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청년 고용 불안 장기화가 초래할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비 위축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 여력과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산업에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외식이나 패션, 문화, 레저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또다시 개입합니다. 지역 화폐를 뿌리고 쿠폰을 발행하면서 오로지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척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서민들은 일어날 원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국가가 주는 돈을 받아 쓰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결국 서민 경제를 장악하게 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시장이 당연히 둔화되겠죠. 부동산 공화국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접근할 수 없고 오로지 부동산을 살려면 영끌, 빚만 갚다가 내 인생을 끝내야 되고 청년층이 안정된 일자리나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연히 부동산 대출과 금융상품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언제까지 전국의 부동산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패러다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이 구조적으로 약화된다면 단기 소비 관련 산업이 침체가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헬스케어, 사회복지, 고령 서비스, 자동화 로봇, 장기 성장성이 있는 산업의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청년 고용이 악화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자리 감소를 넘어선 복합적인 위기입니다. 도미노처럼 살펴보면 청년 고용이 약화되면 소득이 감소되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자산 형성하기도 힘들고 인구구조 불균형도 심화되고요. 제조업 기반의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정체되고 결국 투자 시장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게 복합적인 위기로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법 계엄령 이후에 나라가 어수선했지만 더 이상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정말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